안녕하십니까. 2019년도 7월달 소띠분들의 한 달 동안의 운세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소띠는 기본적으로 여유와 건면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소띠를 나타내는 이 축자는 화개살을 나타내며 보편적으로 성품이 착하고 총명하고 온화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기해년은 역마살에 들삼재가 있네요. 이 역마살은 보편적으로 한 곳에 좀 정착하지 못하고 좀 분주히 돌아다녀야 되는 그런 살로 보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들삼재까지 있으니까 2019년도 한 해 동안 소띠분들은 밖으로 좀 여행을 하거나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역마살에 이렇게 삼재까지 끼어 있으니까 이럴 때는 자동차나 비행기, 선박 이런 사고들 특히 좀 주의하셔야 되고,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든가 원거리 출장 나들이 이렇게 가실 때는 조금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자, 7월달 신미월이죠, 그죠? 자, 7월달 한 달 동안은 월살에 충미충이 있습니다. 이 월살은 고추살이라고도 합니다. 다소 하는 일이 조금 지장도 받고 어려움이 생겨도 주변에 도움을 받기도 조금 힘든 그런 살이 되기도 합니다.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이나 연인간에 갈등이 생기거나 다툼이 있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화목에 좀 유의해야 되는 한 달이다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이 월살은 자신이 통제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상황에 무리하게 맞서기보다는 다소 상황에 순응하면서 보내는 한 달이 유리하겠다 싶기도 하죠. 자, 거기다가 또 충미충까지 끼어 있죠. 이렇게 충까지 작동을 할 때는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 더욱 유의하시고 갈등, 트러블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자, 이런 때는 연인 간의 다툼이나 이성 문제로 관제나 구설수에 오르기도 하고요. 또 자신이 그동안 감춰두었던 비밀스러운 일들이 탄로나기도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현상 유지 선에서 한 달 보내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월살은 때에 따라서는 어두운 밤길에 등불을 얻는 격으로 뜻밖의 행재수도 생기니까 성과 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현상 유지선에서 한 달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2019년도 기해년 7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나이별 운세는 또 어떤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11세, 71세 되시는 분들 기축년에 태어나셨고 황색소에 해당하시죠. 식신과 비견이시니까 보편적으로 생활에 여유도 좀 생기고 금전적으로도 다소 도움이 되는 그런 한 달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승진이나 승급에 찬스가 오기도 하고요. 하는 일이 잘 풀리는 좋은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23세, 83세 되시는 분들 정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시네요. 편재와 식신이시니까 금전적으로 다소 여유가 생기고 부부간이나 연인간의 갈등도 다소 해소가 되는 좋은 기운이다 볼 수 있겠네요. 직장이나 거래처에서도 윗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도 있고 또 하는 일도 보편적으로 잘 풀리는 괜찮은 한 달이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35세, 95세 되시는 분들 얼축년에 태어나셨고 적색소에 해당하십니다. 편관과 편재시니까 처음에는 다소 잘 풀리는 듯 하지만은 차츰 운세가 조금 나빠지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부친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직장이나 거래처로부터 신망에 금이 가는 등 약간은 주의를 필요로 하는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자, 47세, 107세 되시는 분들 개축년에 태어나셨고 흑색소에 해당하시네요. 편인과 편관이시니까 수입도 괜찮지만은 지출도 만만치 않은 그런 한 달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전적으로 다소 어려움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의 충고나 지시를 무시해 가지고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너무 고집을 피우지 않아야 되는 한 달이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59세 되시는 분들 신축년에 태어나셨고 백색소에 해당하시네요. 비견과 편인이시니까 하는 일마다 다소 부침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그런 한 달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까운 사람들이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심이 되는 그런 한 달이 되니까 자칫 다툼이나 갈등도 커지기 쉬운 그런 달이 된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때는 별거 아닌 일로 다투거나 갈등이 생겨가지고 손실을 보거나 더 손해를 당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너무 고집이나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다소 유의를 해야 되는 한 달이다 볼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소띠분들의 7월달 한 달 동안에 날마다의 일진이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를 합니다. 주로 지금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붉은색 된 원, 자 이거는 운기가 상당히 강하고 삼각표 된 원도 운기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은 붉은색 원이나 붉은색 삼각표가 된 부분은 조금 신경을 쓰시면서 보시면은 좀 유리할 것 같다 싶기도 합니다. 자 1일날 역마살입니다. 그 다음에 13일도 역마살이고 25일도 역마살이죠. 이 역마살은 이동살이라고도 합니다. 직장이나 거주 이전, 원거리 출장, 나들이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고 또 여행이나 취직, 보직의 이동, 승진, 승급, 뭐 근무처 이동 이런 것 전부 그 이동살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역마살은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회사의 발령이나 환경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자신이 원치 않아도 움직여야 되는 그런 기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별다른 충이나 합은 없으니까 본인의 학에 따라서 상당히 괜찮은 맞물이를 할 수도 있다 보실 수 있겠네요. 2일날 6회살의 방합입니다. 그 다음에 14일도 같은 기운이고 26일도 6회살의 방합이죠. 이 6회살은 인덕도 좀 부족하고 어려움이 생겨도 도움을 받기도 힘든 하루가 된다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다소 힘들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날은 가급적이면은 좀 쉴 수 있으면 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보시면은 방합이 있죠. 이 방합은 가족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기분이 조금 안 좋구나 좀 침울한 그런 가운데 부모나 형제, 가까운 친구나 동료 이런 사람들의 도움도 크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그 결과도 상당히 괜찮을 수 있다 보실 수 있겠습니다. 3일날 화개살입니다. 그 다음에 15일도 화개살이고 27일도 화개살이죠. 이 화개살은 밖으로 활동하기보다는 다소 조금 쉬면서 뭐 책이라도 읽거나 조금 명상에 잠기고 싶은 그런 기운이 오는 하루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가 다소 약하고 발전이 좀 부족하게 그렇게 보이는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좀 무난한 날이지만은 다소 활기가 좀 부족하고 위축이 좀 되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침울한 기운에 빠지지 않고 하루 잘 보내시면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4일날 급살입니다. 그 다음에 16일도 같은 기운이고 28일도 같은 급살이죠. 이 급살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소 잃거나 빼앗기는 그런 기운이 생기는 그런 하루다 보시면 됩니다. 더구나 이 급살은 생지에 속해 가지고 보편적으로 바쁘기만 할 뿐 실속은 없고 하는 일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그런 기운도 포함이 됩니다.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다소 위축되거나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런 때는 모임이나 여행, 나들이 이런 데서 물건이라도 잃고 오는 그런 경우도 많이 생기니까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하루다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급살 운에는 낯선 지역이나 낯선 사람, 낯선 곳 이런 것은 별로 좋지 않아 가지고 데이트나 미팅도 별로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5일날 제살입니다. 17일도 제살이고 29일도 제살이죠. 이 제살은 일명 수옥살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우환도 생기고 잘 자란 사건, 사고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고 주변에 구설수가 따르거나 재물에 손재가 오기도 하는 그런 하루다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살이니까 자기 스스로 외부와 어느 정도 차단하고 싶은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남들하고 다툼이 있거나 잔소리도 생길 수 있고요. 하는 일이 제대로 풀려나가지 않아 가지고 크고 작은 어려움도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살은 그 왕제에 속하는 그런 작용이라 가지고 배우자나 연인 간에 특히 이렇게 가까운 사람 간에 트러블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일날 천살입니다. 18일도 천살이죠. 30일도 천살이고요. 이 천살은 지진이나 가뭄, 홍수 뭐 이런 것들처럼 어느 정도 천재지변에 준하는 불강력적인 그런 일로 보기도 합니다. 일을 벌려봐도 좋은 결과가 생기지도 않고요. 또 하던 일도 중도에 좌절되거나 끝까지 밀어붙여도 그 결과가 별로 좋지 못한 상태로 끝나기 쉽습니다. 이런 때는 뜻하지 않는 상해를 당할 수 있으니까 몸을 상하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그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 가까운 사이에는 갈등이나 트러블이 생기지 않도록 조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혼자 감내하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도 이것저것 있을 수 있으나 새벽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이다 보시고 조금 인내하는 여유도 필요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네요.
7일날 지살입니다. 그 다음에 19일도 지살이고 31일도 지살이네요. 지살이 역마살하고 다른 점은 역마살이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움직이는 그런 기운이라면은 지살은 주변에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그런 기운을 자기 스스로 결정을 하고 움직인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어느 정도 주변에 도움도 있고 또 조상의 음덕도 있는 날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보편적으로 이 지살은 자기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좋은 운과 함께하는 변동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좋은 쪽으로 변동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행이나 나들이 좋은 움직임이 될 수도 있는 하루가 될 수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자, 8일날 연살의 원진입니다. 20일도 연살의 원진이죠. 이 연살은 도화살이라고도 합니다. 도화살이니까 어느 정도 인기살이 되겠죠. 이렇게 도화의 기운이 있는 날이라 가지고 애정에 관한 문제나 때에 따라서는 이성의 인연이 닿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솔로인 분들은 미팅에 약속이 오거나 데이트 약속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또 원진까지 끼어 있죠. 자칫하면은 미색이나 색정을 탐하는 그런 기운이 생겨가지고 이성에 관한 문제나 성적 문제가 생기기도 쉽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늘 보던 주변에 가까운 부하 직원이 이성으로 보여가지고 부적절한 관계에 미혹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겠네요.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빠져들 수도 있겠죠. 더구나 원진까지 있으니까요. 이런 때는 부적절한 관계에 미혹되지 않도록 특히 좀 유의하시고 부부 사이, 연인 사이 이렇게 가까운 사이에 정을 좀 더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하루로 키워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원진까지 있고 이 보시면 기운도 상당히 강하죠.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하루다 볼 수 있겠습니다. 9일날 월살의 충입니다. 21일도 월살의 충이죠. 이 월살은 고초살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외로움을 타는 살이란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별일 아닌 일로 부부간에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요. 스스로 그런 갈등을 자초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화목에 다소 유의해야 되는 하루가 될 수도 있겠다 볼 수 있습니다.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겨가지고 자칫하면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건너는 경우도 생기니까 월살에 충까지 있는 이런 날은 특히 좀 주의를 해야 합니다. 충이 있는 때는 육체적으로도 피로도 좀 겹치고 몸을 다치는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주색이나 이성 문제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고요. 남에게 피해를 입히거나 아니면 피해를 입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이런 날은 어떤 성과를 기다리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힘쓰고 수승의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이렇게 봐지기도 합니다. 자, 10일날 망신살입니다. 그 다음에 22일도 망신살이죠. 이 망신살은 술이나 이성 문제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쉬운 일이 생기기도 쉽습니다. 이 망신살은 운기가 상승하는 가운데 생기는 좋은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결실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망신살은 어느 정도 자신의 명예나 체면이 구겨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그 이상의 반대급부가 또 반드시 따르는 좋은 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여유를 가지고 상황을 인내하는 그런 지혜도 필요한 하루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렇듯 망신살 운에는 어느 정도 자신의 치부가 아니면 명예가 손상당하는 그런 기운도 되지만은 뜻하지 않는 재물이나 횡재수가 올 수도 있는 그런 날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기운으로 하루 보내시면 되겠죠. 자, 23일날 장성살의 삼합이죠. 그 다음에 11일도 장성살의 삼합입니다. 이 장성살은 운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는 일에 능률도 생기고 어떤 일을 해도 활기가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하죠. 자, 이런 날은 어느 정도 하고 싶었던 것들, 갖고 싶었던 것들 너무 무리하지 않는 한 최대한 추진하고 취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더구나 보시면 삼합까지 끼어 있죠. 그죠? 이 삼합은 사회합이라고도 합니다. 사회에서 만난 친구나 동료, 회사의 선배나 후배, 이런 분들의 도움도 크고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한 그런 일들이 결과도 상당히 좋은 날이다 볼 수 있겠네요. 거기다가 운기도 상당히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7월달 한 달 중에 최고의 날일 수도 있겠네요. 자, 12일날 반한살입니다. 그 다음에 24일도 반한살이죠. 이 반한살은 주관성도 강하고 일도 상당히 추진력 있게 움직여지는 그런 하루가 된다 보시면 됩니다. 보편적으로
운기가 좋은 쪽으로 흐르다 보니까 윗사람이나 선배, 동료 이런 사람들의 눈에 들어가지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오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장성살이 현역이면은 이 반한살은 정관예우를 받는 그런 기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전날보다 조금 덜 일하고 조금 덜 노력해도 오히려 전날보다 보수나 대우가 더 나은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래 사람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아서 챙겨주는 그런 하루가 되기도 한다 볼 수도 있겠네요. 이 반한살이 좋은 작용을 할 때는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진급, 승진 이런 행운이 따르기도 하고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그런 기운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반한살이 또 좋지 못한 작용을 할 때는 독선적이거나 아집을 나타내는 그런 기운도 나타내 가지고 무사한 일로 나타내 가지고 기회를 놓치는 일도 생기니까 스스로 잘 하루를 마무리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 가지고 2019년도 7월달 소띠분들의 한 달 동안의 일진을 개략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일정을 조금 봐드리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자, 6회살의 방합이죠. 여기, 그죠? 6회살의 방합이고, 그 다음 이날은 어떻습니까? 이날은 급살이네, 그죠? 이 급살이고, 이건 또 제살이네, 그죠? 붉은 표시가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연살에 또 원진이 있고요. 자, 이거 교편지도 다 안 좋으네, 이번에 조금 하는 것들은. 여기 이제 6회살의 방합은 이런 건 조금 낫습니다만은, 여기 천살에 또 강하고, 지살에, 요거는 뭐 좋은 이야기입니다. 지살은 이동살이니까. 그 다음에 역마살도 괜찮은 거고요. 장성살의 방합은 상당히 좋은 거고, 월살의 충은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안 좋은 날들이 상당히 많이 체크가 돼 있네요. 이렇게 안 좋은 날들은 조금 챙기셔가지고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수도 있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이제 장성살이나 요 망신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요 지살도 그렇죠.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좋은 기운이 되니까 이런 것들 운세가 좀 강한 날은 조금 체크를 해두고 좋은 운세에는 조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시고 좀 안 좋은 운세에는 조금 수승의 기분으로 보내시면은 한 달 무사히 보내시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19년도 7월달 한 달 동안의 소띠분들의 운세를 살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